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부동산 공시법 제가 예고드린 대로 2주 간격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데일리 테스트 해서 문제를 초반에는 이제 한 20개 정도 지문을 나갈 거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문항 지문 숫자는요. 지문 숫자는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 제가 필요한 만큼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는 아주 고득점을 하기 위한 그 목표로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유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격은 한 2주 간격으로 할 건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서 좀 어렵거나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귀신같이 다 알거든요. 내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한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또 촬영을 해서 같이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제는 제가 이제 진작에 지문은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거고, 사실 해설 강의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제가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사정 때문에 조금은 딜레이가 됐네요. 자, 이제 1번 지문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독립해서 1번 지문가요. 여러분 1번 문제, 2번 문제가 독립해서 한 문제로도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 국정주의.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표현과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까지를 한마디로 이제 이 소재부터 좌표까지를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은 아주 옳은 지문이죠. 그럼 2번 지문과 이제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데 우리 2번 지문 보세요. 문제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뭐가 빠졌죠? 앞에 1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소재가 빠졌다 그죠?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은 권한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거든. 근데 지적소관청은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권한사항이 없으니까 빠져요.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왜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아까 1번이랑 비교해 보시면 모든 토지 나오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나가는 거고 이제 모든 토지라는 표현 안 나온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소재 빠진다 그죠? 그래서 소재 빠지고 하면 행위 주체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돼야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국장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자, 됐고요. 그래서 1번, 2번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3번 보시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아라비아 숫자 그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즉 다시 얘기하면 미개발 토지 그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옳은 지문이고 아주 전형적인 지문인데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씩 이런 쉬운 지문들이요. 전형적인 지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다. 그죠? 그 다음 4번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요. 그 대상 토지가 신규 등록이라는 게 이제 새로이 등록하는 거 말하는 거고, 이제 등록 전환은 산을 하나 깎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전환한다라는 건데, 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제 자체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규 등록과 이제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소량이니까 대량인 것 같으면 당연히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소량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 부여한다. 그죠? 따라서 4번도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5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자, 본번으로 된 지번은 우리는 단식 지번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이죠.
본번 중 최종 순위 지번, 뭐 가끔씩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다, 그죠? 본번 중 선순위 지번. 그래서 단식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라는 거. 특히 우리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합니다. 이 점이 제가 분할과 차이점이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 신청 필요 없어. 그냥 건축물이 있으면 반드시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해야 되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한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죠? 광천지가 되려면 제가 핵심 표지, 여러분 세 글자, 용출구, 뿜어져 나오는 곳. 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광천지이지, 이동하는 관은 당연히 광천지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을 한다. 7번 틀린 거 쉽게 찾으시겠다, 그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지목을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그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맞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과수원이다. 그 다음 8번.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그 다음 비행장, 공동우물 등은 임야로 한다. 틀렸다, 그죠? 뭐 잡종지. 우리 잡종지는 지목 총 28가지 중에서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목을 잡종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던 이 예시들은 앞에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고, 그중 이제 예시들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게 이제 갈대밭, 그다음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특히 이제 유의하실 것은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중에서 원상 회복,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잡종지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 영속성의 원칙이 결여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잡종지에서 제외하는데, 원칙적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역시 잡종지입니다. 그다음 뭐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전부 다 잡종지네요. 그래서 임야로 한다. 8번의 임야를 이제 잡종지로만 고쳐주시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9번에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제가 이제 지상경계를 기초로 해서요. 지상경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지상경계, 다른 말로 현실의 경계. 그 지상경계를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이라는 걸 실시해서 이제 도면상의 경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경계라 하면 그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 도면상에서는 경계가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죠. 직선. 도면상에서 경계는 하나의 선이거든요. 그럼 선은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선은 부피가 없다, 그죠? 근데 지상경계, 현실의 경계는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의 경계, 지상경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상에 그 선을 그어 나갈 것이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다시 그 9번 보시면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할 때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자, 칠판 잠시 보시면 기억하시죠? X토지, Y토지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더라.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그럼 여기 이제 구조물, 지금 이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그럼 이 지상경계, 우리 얘를 구조물 담장, 얘를 지상경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상경계는 이제 부피가 있어. 근데 얘 측량해서 이제 도면상에는 선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 중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법의 최고 이념은 항상 공평이다, 그죠? 한 공평만 생각하면 뭐 모든 법규정과 판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은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평균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토지, X토지가 더 유리하다, 그죠? X토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토지 둘 중에 뭘 무상으로, 자,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X토지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평지 나오고 하니까 X토지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X토지가 유리하니까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가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이지만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다라는. 자, 그러면 9번도 틀린 거 아시겠다, 그죠?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할 때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가 경계 결정 기준이 되죠. 9번은 X 틀렸다, 그죠? 그 다음 10번 토지의 합병과 지목을 변경하는 때에도 면적 측정을 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죠? 우리 면적 측정은 어떤 경우에 면적 측정을 하느냐? 면적 측정의 대상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 지적 측량 실시할 것, 또 하나는요 도면을 새로 작성할 때. 그 두 가지. 그래서 측량 실시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그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 측정의 이제 방법은 전자 면적 측정 기법 또는 우리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신도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좌표까지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자, 그래서 지금 다시 10번 지문 다시 보시면 토지의 합병과 지목을, 자, 지목을 변경. 자, 합병은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목 변경, 지목만 바뀌는 거거든요.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면 측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들은 아예 측량 대상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니까 면적 측정하지 않죠. 10번도 X. 그 다음 11번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자, 지금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소유자의 성명부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우리 광의의 대장, 즉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그 눈으로 지적 공부의 양식 한번 스캔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대장, 광의의 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광의의 대장에는요 당연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당연히 등록하니까 공유지연명부의 이제 등록 사항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1번을요, 여기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이다, 맞고,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맞고요. 그 다음 토지대장의 등록상이다, 맞고, 임야대장의 등록상이다, 맞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특히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권 지분까지, 여기에다가 지금 소유자가 변경된 날 그 원인까지 해서 나오죠? 이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기다가 플러스 소유권 지분까지, 어디에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것까지 다 등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11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권 지분을 등록한다? 이건 X지. 아까 제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한다라고 해서 소유권 지분. 그 다음 13번, 이제 도면의 색인도와 도면번호. 도면의 색인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도면이 있으면요, 이 도면이 있으면 이 도면의 테두리 선을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도곽선이 있고, 그 도곽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의 그림. 이걸 이제 색인도라고 합니다. 왜? 인덱스 색인도. 그래서 가령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숫자가 실제로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 뭐 2번, 5번, 6번, 7번, 11번 해서 숫자가 적혀 있어. 그리고 중간에는 10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10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도면이 도면번호가 6번이다라는 뜻이고, 요 좌측에는 도면번호 5번이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는 도면번호 7번이 있고, 이 바로 위에는 도면번호 2번이 있고, 이 밑에는 도면번호 11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는 색인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색인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부호도랑 또 헷갈려요. 그 부호도가 아니라 이걸 색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이 색인도, 우리 도곽선 좌측 상단에 색인도 등록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도면번호, 중간에 있는 이 6번, 얘가 도면번호예요. 따라서 도면의 색인도와 도면번호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맞네요. 옳은 질문. 그 다음 1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뭐 도시계획사업, 농지개량사업 쭉 해서 얘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개발사업이에요. 토지개발사업. 그래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과 이제 체계적 개발이다, 그죠? 낙후된 지역 쭉 밀어버리고 바둑판 모양으로 필지부터 반듯반듯하게 새로 획정합니다. 체계적 개발.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시가지 지역의 축척 변경 측량, 역시 축척 변경하면 여러분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둘 사이의 공통점, 아까 우리 왜 지적 확정 측량과 그다음 축척 변경 측량 공통점은 둘 다 체계적 개발이니까, 그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지적 측량의 측량 방법은요, 경위의라는 측량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한 지역 등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14번 지문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체계적 개발. 지적 측량 두 가지, 지적 측량 13가지 종류 중에서 두 가지, 체계적 개발 하면 하나는 뭐? 지적 확정 측량, 신도시 건설하는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반듯하게. 그 다음 축척 변경 측량. 일반적 개발을 체계적 개발로, 그죠? 따라서 체계적 개발이니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얘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그죠? 당연히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등록을 해요. 그 다음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역시 이건 건축물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인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다 등록을 해요. 그 다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뭐 토지 외 이용 확인, 이용 계획서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거기에 나오는 사항도 당연히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을 하고,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역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맞죠? 15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두 문자 따서 앞글자 따서 좀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가토건, 건설회사 이름 같다, 그죠? 이가토건, 사장님 성은 이시고, 그래서 이는 아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가는 가격에 관한 사항, 토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건은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는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네 가지거든요. 꼭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16번.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역 명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6번은 틀렸다, 그죠? 지적소관청이 복구 자료,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으면요, 지체 없이 복구하셔야 되는데, 이 복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구 자료부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요.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조사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단계를 먼저 거쳐요. 바로 복구시키지 않고 한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만드는 서류, 그걸 뭐라고 했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얘가 뭐 복구하기 위한 거라고요? 대장.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작성합니다. 대장 복구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도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합니다. 도면을 복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도면을 복구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한 단계 거친다는 거예요. 대장 복구하기 위해서 대장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일정 기간 이제 공고 게시를 합니다.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제기하라고요. 제가 공고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죠? 공고 기간은 15일. 복구니까 복 받으려면 보름달 보고 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공고 게시를 하고요. 이제 이 없으면 이제 대장 확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말하는 건데, 지금 16번은 보시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 명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해서 뭐 복구 자료도가 아니라 여기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6번은 X. 그 다음 17번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해야 한다. X. 자, 여러분,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할 수 없으면 도면을 복구할 수 없거든요. 그럼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
제가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지적 측량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17번은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가 아니라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 17번은 그 다음 18번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제기하라고 그래서 게시하는 이유가요. 공고 게시하는 이유가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제기하라고. 왜냐하면 이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 통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수집한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있는 사람 이의 제기하라고 공고 게시를 합니다. 아까 복 받으려면 뭐 보고 비셔야 된다고 했어요? 보름달. 그래서 보름 15일이죠. 이걸 20일로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잘 내요. 그 다음 19번, 그래서 X, 18번 X. 그 다음 19번,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 여러분 19번은요, 우리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신규 등록이 이제 미등록된 토지, 새로이 발견돼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걸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 그럼 신청할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유자임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당연히 첨부하셔야 된다. 그죠? 왜? 아직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이 되니까. 등기부가 개설이 돼 있으면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지. 근데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죠? 당연히 첨부해야 합니다.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9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등록 전환이라 함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번은 너무 쉽다. 그죠? 우리 등록전환. 제가 절대로 퇴보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축척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축척이 소축척으로 바뀌는 경우, 지적도 내에서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변경하는 축척 변경 절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퇴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절대로 퇴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따라서 20번은 X, 뒤바뀌었다. 그죠?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은 X, 틀린 지문이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 정리하는 지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셨던 내용 아마 문제의 지문은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싶어요. 꼭 제발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주로 이 부분 OX 제가 나누어 드리면서 해설 진행을 할 거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따로 또 그걸 테마별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해서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그건 당연히 지체 없이 누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